이번에 스위스에 있는 UBS라는 거대한 은행이 XRP를 샀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보도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묘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 한 가지만 먼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UBS 같은 경우는 이걸 도대체 언제 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미 2달 전에 전부 다 사놓고 우리는 이번 주에서야 알게 된 겁니다. 이 시간차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번 영상 통해서 천천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UBS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 중에 한 곳인데요. 굴리는 돈이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8천조 원에 가깝고 한국 정부 하는 예산이 700조 원 정도니까요. 거기에 10배가 넘는 돈을 회사 한 곳이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줄여서 SEC라고 부르는 곳에서 13F라는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요. 13F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금 이런 자산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기마다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근데 이번에 13F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XRP 관련 상품이 적혀 있었고 XRP ETF라는 상품을 19만 주 이상 들고 있었습니다. 이 그레이스케일 XRP 트러스트라는 또 다른 상품을 317주 들고 있다라고도 했었는데요. 두 개를 합치면 한국 돈으로 21억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박수를 칩니다. 큰 은행이 드디어 XRP를 샀더라고요. 근데 저는 박수보다 두 가지 의문이 먼저 떠올랐는데 왜 UBS는 XRP를 직접 사지 않고 굳이 ETF로 샀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걸 5월에서야 알게 됐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이 보이기 시작하면 오늘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되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풀어드려 볼게요. 이 큰 은행이 코인을 직접 사면 보관이 정말 까다롭죠. 지갑 관리도 해야 되고 해킹 위험도 책임져야 되고 규제 당국한테도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ETF로 사면 그냥 주식 한 종목 사는 거랑 똑같이 처리가 돼요. 정말 안전하고 깔끔해지는데요. 그래서 큰 은행일수록 이 방식들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고 UBS가 ETF를 골랐다는 거는 그만큼 조심스럽게 하지만 정식으로 발을 들여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해집니다. 13F라는 서류 같은 경우는 분기가 끝난 다음에 45일 안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3월 31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내역입니다. 즉 UBS는 1분기 어느 시점인가 이미 전부 다 사놓고 5월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공개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놀라는 사이에 그들은 이미 2달 전에 자리를 잡아놨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공식 자료로 확인된 사실이고요. 이 정확히 며칠 샀는지는 공개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13F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면 진짜 흥미로운 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UBS가 XRP만 산 게 아니었어요. 같은 서류 안에 솔라나 ETF를 2만 주도 넘게 비트코인 ETF도 여러 종류 들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자산이고 솔라나하고 XRP는 둘 다 결제량 정산이 빠른 체인입니다. 즉 UBS 같은 경우에 코인 한 종목에 베팅한 게 아니라요. 돈을 빠르게 주고받는 인프라 자체에 발을 담궜다는 사실 때문인 건데 이런 부분들 해석 갈릴 수 있겠지만 이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은 UBS의 시선은 가격보다는 결제 시스템 자체에 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UBS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줄여서 BOA 같은 경우도 XRP ETF에 한국 돈으로 3억 원 정도를 넣었는데 전 세계 최대 헤지펀드 중에 하나인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그리고 시타델까지도 XRP 관련 상품에 진입했다는 사실이 비슷한 시기 13F 자료들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한 군데가 변덕을 부린 게 아니라는 거죠.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결정을 내린 큰 손들이 한꺼번에 움직였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면 등이 살짝 서늘해집니다. 근데 이 그림을 완성하는 마지막 한 조각이 바로 이번 주에 나왔는데요. 이번 주에 JP모건이랑 마스터카드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라는 회사가 함께 한 가지 실험을 성공시켰다라고 발표를 남겼어요. 미 국채를 디지털 토큰 형태로 만들어서 XRP 원장 위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상환하는 테스트를 마친 건데요.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미 국채라는 안전자산을 XRP 네트워크 위에 올려놓고요. 또 사고 팔고 정산하는 게 실제로 작동한다는 거를 세계 최대 은행 중에 하나가 직접적으로 증명한 거고 이제 그림이 좀 보이실 거예요. UBS랑 BOA가 1분기에 조용히 자금을 미리 넣어놨고요. 헤지펀드들도 같은 방향성을 봤고요. 이번 주에 JP모건이 XRP 네트워크 위에서 실제로 큰 돈이 움직이는 테스트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시장 자금들이 먼저 들어오고 인프라가 그 다음에 작동을 시작한 모양새라는 건데요.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 UBS의 매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21억이라는 금액은 8천조 원을 굴리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야말로 한 방울 수준이죠. 처음에 발을 늘어놓는 단계로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진짜 버셔야 될 지점은 다음 분기 13F입니다. 이 다음 13F 같은 경우에 2분기 끝나고 나서 45일 안에 제출이 되니까요. 8월쯤이면 공개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때 UBS 측에서 포지션을 늘렸는지 또 다른 은행이 새로 추가됐는지 여기만 확인하시면은 오늘 우리가 본 21억 원이 신호탄이었는가 아니면 단발성 시도였는가가 정답이 나오게 되실 겁니다. 단정 짓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시장 자금이 먼저 들어오고요. 또 인프라가 작동하기 시작한 흐름들 보시면요. 다음 분기에 추가 매수가 확인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리드려보자면요. UBS의 XRP 매수는 이 금액보다도 매수 방식, 같은 시기에 다른 큰 손들의 움직임들을 함께 보셔야지 의미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 같은 경우 이미 1분기에 들어왔고 인프라 테스트는 이번 주에 성공을 했고 우리는 이걸 지금에서야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보셔야 되는 거는 다음 분기 공시랑 XRP 네트워크 위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돈의 크기를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8월 달에 나올 다음 13F에서는 어떤 은행이 새로 등장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가 아무리 좋아도요. 결국에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코인입니다. 이 스스로가 그래야지만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사라진다는 건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또 답답한 상황들이 오래될수록 목표 타점을 현실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더 높게 잡고 이렇게 기다렸으니까 얼마까지 상승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너무 시장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리플 정보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오히려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분할 익절을 목표로 잡았고 분할 익절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져가기가 더 쉬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XRP 리플 코인 7월달에 4,850원에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현금을 챙겨놓은 여유분으로서 1,80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을 말씀드릴 수 있었고 이렇게 또 매수가 됐었기 때문에 저렴한 평균 단가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리플 XRP가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또 내려온 눌림목에 사서 또 고점에 팔고 이렇게 리플 전용 정보방송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있을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